네. 아니 그런데 지금 내란 사범이기 때문에 누가 협력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평소에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국회에 문 뚫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하고 그 사람들 전부 B1 지하 벙커에 가둬가지고 언제 나올지 모르게 그러니까 세상을 나라를 완전히 전복시키려고 했는 반국가 사범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 계획이 얼마나 좀 어마무시하고 심각한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선관위를 갔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 결합해서 그렇습니다. 봐야 되는 건데요. 현재 있는 국회의원들을 가둬놓고 사람들이 전혀 연락할 수 없게 만든 다음에 선관위에 가서 부정선거 증거를 만들거나 그렇습니다. 혹은 발견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선관위 직원들도 체포 대상이었다는 게 저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결국은 재선거를 통해서 이 계엄의 상황들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끔찍한 어떤 시나리오입니다. 국회 해산을 시키고 다시 재선거를 해서 근데 저는 그런다고 한들 뭐 국민의힘을 찍겠습니까? 국민들이. 그러니까 저는 국민들을 굉장히 웃기게 한다. 이 사람들이 여전히.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일부와 소위 얘기하는 그 극우 보수 유튜버만 봐서 그런지 전체 국민들이 상식을 배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절대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그게 답답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완전히 착각 속에 혼자 그 자기들만의 세계에 살고 있구나. 윤석열 월드에서 살면서 끊임없는 오판을 하면서 세상을 자기식대로 해석을 하고 있구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개입 증거라는 것은 오늘 언론 보도들을 명확히 드러나는 부분이 국회에서 비상계엄을 해제하려고 190명이 의결한 이후의 행동에 나타나 있습니다. 합동참모부 전투통제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랑 만났습니까? 박한수 계엄사령관과 김용우 장관과 만나가지고 30분 동안 이름도 거창합니다. 결심실에서 사후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논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 방이 너무 웃겨. 이름이 결심실이더라고요. 도대체 무엇을 결심하려고 했는지. 게다가 거기 보면은 아마도 이제 그 군 같은 경우, 계엄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졌을 것이고 그렇겠죠. 대통령이 문까지 부수고 돌아서 국회의원 끄집어내라고 한 사람인데 국회 의결 절차가 있다고 했더라도 어떻게 그걸 수용하려고 했었는지 아니면 정말로 더 무시무시한 계획을 추진했던 것은 아닌지를 지금이라도 박한수 사령관이 국민 앞에서 이실 직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그 특전사령관처럼 다른 그 계엄사령관, 수방사령관 근데 저 드론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확인해 드릴 수 없다라고 이제 버티던데 사실상 이게 전시계엄까지 가려고 했었던 거고 북한을 자극해서 원점 타격을 하게 되면 초토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지역이 초토화되면 그때부터는 그냥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그 윤건영 의원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했던 거다. 이게 나를 그럼요. 이거 외환이잖아요. 외환죄는 사실은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내란만이 아니라 외환까지 벌일 수 있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역사에 없었던 사람이고 이 처벌 수위를 도통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가 황당할 지경입니다. 이번에 북한이 입장을 안 내다가 독재 국가인 북한이 오늘 이제 조선중앙통신 통해서 입장을 내놨는데 심각한 통치 위기, 탄핵 위기에 처한 윤석열 괴뢰가 불의의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파쇼 독재의 총칼을 국민에게 서슴없이 내대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 온 괴뢰 한국당을 아비규환으로 만들어 창피합니다. 창피해 진짜로. 북한이 괴뢰 한국당 아비규환. 진짜. 계엄 당시에 그 어떤 북한 도발을 유도하거나 혹은 만들려고 했다는 의심들이 야당을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구승찬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북한 HID 북파 공작원들을 오히려 그날 이제 동원을 해가지고는 그 안에서 소요 사태를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포조가 아니라 오히려 인민군 복장을 하고 와서 그 안에서 마치 북한이 우리 안에서 동요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했던 게 아니냐라는 식의 의심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아니 실제로 그 문상호 사령관의 그 진술 증언에 따르면 전체 HID가 7명이 있고 전체가 30명이었다는 것이고요. 체포조는 아니었고 다음날 선관위로 가서 실제로 계엄이 불발됐을 때 소요를 일으키려고 했던 팀이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소요팀. 인민군으로 복장을 해가지고 막 소요를 북한이 도발했다라는 북한이 도발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사실상 그 전쟁 상황으로 만들려고 했던 팀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북파 공작원들이 워낙 그 북한에 침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북한식의 뭐 이런 훈련을 많이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자꾸 생각을 해봐도 당일 이제 국회 영상을 이렇게 쭉 보면 그 군인들이 결심을 했다면 제가 보기에는 10분 안에 다 판정리하고 뜯고 다 끌어내지 않았을 거예요. 그 민간인들이 뭐 국회 보좌진들이
당직자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뭐 무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뭐 훈련받은 군인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훈련받은 정예 군인들, 특전사 요원들을 평범한 시민들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날 그 국회대로에서 봤던 군인들의 경찰들의 태도, 그리고 국회 본청으로 투입됐던 계엄군의 태도나 이런 걸 볼 때 그럴 의지는 별로 없었다. 우리 시민들을 향해서 총을 쏘거나 발포를 해서 명령이 없다면, 명령이라면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렇게 할 필요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어제 국회에서 나와서 여단장이 울기도 하고 그랬던 거 아닌가. 반란군이 된 것에 대한. 아니 그러니까 곽정근 전 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다음에 듣고 어떻게 하냐 고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현장에 있는 지휘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야 공포탄을 써서 들어가야 되냐 전기를 끊어야 되냐고 했는데 현장 지휘관이 안 됩니다. 제한됩니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전사령관도 정신 차리고 그때 이제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우리 군인들이 당일의 대응은 너무 훌륭했다. 어떻게 보면은 참고 인내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부러 해태를 했다는 거잖아요. 편의점에서 라면 먹으면서 시간 없다, 배고프다, 밥 먹고 가야 된다, 못 간다, 들어가서 작전하려면 일단 배가 불러야 된다. 라면 먹고 편의점. 실제로 만약에 같이 했다면 그분들 내란의 공범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끔찍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제 결정적으로 수사가 돼가지고 어떤 분은 처벌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정말 그 아무것도 모르고 가가지고는 여기가 국회인 걸 그때 알게 된 사람들, 그리고 정말 시민들, 북한이 아니라 시민들을 향해 가지고 총을 쏴야 되는 상황에 맞닥뜨렸다면 정말 그러니까 윤석열은 서울을 제2의 광주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전두환을 모델로 꿈꾸고 넷플릭스에 지금 서울의 봄이 다시 또 막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학습 자료가 된 거예요. 그 영화가.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여전히 지금 건자에 있습니다. 군 통수권 갖고 있고요. 오늘이라도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현명한 시민들이 그리고 국회에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계엄이 발령된다 하더라도 즉각 해제는 가능하다. 지난 총선 때 범야권 192석 8석만 더 있었으면 진짜 좋았겠지만 그래도 150석을 넘겨서 192석을 만들어 놓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라는 생각을 다시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하게 됩니다. 국민의힘 사정 좀 여쭤볼게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제 특검은 그래도 22명이 찬성을 했어요. 상설 특검은. 상설 특검이죠.